뇌의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드 셀과 플레이스 셀은 각각 엔토리널 콜텍스와 히포캠퍼스에 있는데 쥐가 특정한 위치를 지날 때 액션 포텐셜을 일으킵니다. 그리드 셀은 좌표축 역할을 하고 플레이스 셀은 특정 위치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다른 그리드 셀에 의해서 다양한 스케일, 다양한 크기의 좌표축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전에 설명한 바 있는 폴라 코디네이트, 극좌표축과 연관시켜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데카르트의 좌표축에서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공간은 그리드 셀에 의해서 리프레젠테이션 되고 시간은 리듬에 의해서 리프레젠테이션 된다고 보고 이것을 폴라 코디네이트, 극좌표축으로 바꿔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축은 그리드로 표시되었고 시간축에 빨간색의 타원이 의미하는 바는 다양한 리듬 중 하나가 시간의 스케일로 사용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공간축과 시간축은 다시 8개로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문항 8개를 대입해 보았습니다. 데카르트의 좌표축은 이론적으로 시간축, 공간축 모두 무한히 연장될 수 있지만 극좌표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축에서는 한계를 벗어나면 인식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시간축에서는 계속 이 안에서 돌고 도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그리드 안에 들어있는 삼각형의 경우에는 크기를 알 수 있지만 그리드의 밖에 존재하는 삼각형은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 기준으로 삼을 좌표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드 안에서는 사물로 존재하는 것이 그리드 밖에서는 관념, 이데아로서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뇌에는 디렉션 셀이라는 게 있는데 헤드 디렉션 셀의 경우에는 머리가 향하고 있는 쪽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 만약 그리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점을 기준으로 두 개의 삼각형이 존재하는 방향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뇌는 그것을 감지해서 어떤 일관된 속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뇌가 작동하는 주요한 기전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디렉션, 방향이 가지는 의미를 곧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폴라 코디네이트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문항 8개를 공간, 시간, 축으로 설정 가능한데 각각의 방향에 존재하는 궤들이 가지는 의미와 의지가 제각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합쳐진 문항 8개는 한 차원 높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복희 8개와 정역 8개 또한 각각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희 8개 디자인의 의지는 보더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뇌에는 보더셀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경계를 감지해냅니다. 쥐가 이 좌표계의 경계에 갈 때 바로 하는 뇌세포들인 것입니다. 문항 8개 디자인의 의지는 여러 차례 얘기한 바와 같이 이 경계의 안쪽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호미오스테시스, 항상성입니다. 정역 8개의 디자인의 의지는 안정성, 스테빌리티입니다. 문항 8개가 진손이 일으키는 추동력으로 날갯짓에서 올라갔다가 반대쪽에서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활강하는 플랩 앤 글라이드 디자인을 가졌다면 정역 8개에서는 엔진에 해당하는 진손이 서로 대측에 존재해서 보다 안정적인 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면 위쪽에 곤괴가 있고 아래쪽에 건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올라가도 곤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아무리 내려가도 건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항 8개가 생명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디자인이라면 정역 8개는 한계가 없지만 그 안에서 조화와 절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정신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항 8개와 정역 8개의 진손의 엔진의 차이점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초당본 신고도에서 나온 내용인데 함께 묶여서 동시에 돌아가는 것들의 디자인이 전부 제각각으로 다릅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복귀팔개, 문항팔개, 정역팔개 등 서로 다른 디자인들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들은 각각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범주화시키는 장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인식하고 기억, 메모리로 저장하는 과정에서 범주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서로 다른 두 단계에서의 범주화가 반드시 같은 기전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칸트는 시간, 공간과 12개의 범주에 의해서 인식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쇼펜하우어는 칸트를 비판하면서 12개의 범주를 부정하고 시간, 공간, 인과율에 의해서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 내용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축이 뇌에서 어떻게 리프레젠테이션 되고 그것이 팔괘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앞으로 이를 통해서 범주화가 이루어지는 기전과 인간 정신의 작동 원리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